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7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이전에 조국 민정수석이 했던 일과 덮었던 일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덮었던 일, 이거는 최근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건입니다. 이것은 청와대 특감반원들이 유재수 전 부시장, 그 당시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죠. 금융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유재수 씨를 감찰을 해서 첩보를 입수해서 이 사람이 뭐 뇌물을 받고 뭐 스폰서가 있네 뭐 이런 이제 첩보를 입수해서 그 감찰을 이제 아마도 상부의 뭐 지시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들이 이런 사람 감찰을 할까요? 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두세 차례, 뭐 세 차례라는 설이 유력하지만 2017년 그 6월부터 한 11월 그 사이에 두세 차례 정도 감찰을 합니다. 실제 이제 만나서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를 했더니 진짜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재수 당시 금융정책국장한테 당신 문제가 있으니까 미국에 있는 우선 미국에 있는 뭐 그다음 고급 승용차 2대가 있고 그다음에 뭐 학자금과 관련한 은행 계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보자. 임의 제출해라. 그러니까 유재수 씨가 제출하겠다 라고 얘기한 게 2017년 11월쯤 됩니다. 그래서 그러더니 이제 갑작스럽게 청와대에서 감찰 중단 지시가 내려옵니다. 보여주겠다. 유재수 씨가 제출하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감찰 중단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유재수 금융정책국장은 금융위원회에 병가를 냅니다. 그래서 무려 75일간 사실상 잠적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달에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제출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대통령 민정수석실에 있던,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조국이고 민정비서관이 백원우 씨인데 백원우 씨가 금융위원회에다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한테 이 금융정책국장 이 사람 문제가 있으니까 하면서 비위 통보를 합니다. 원래 이것도 다 월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비위 통보는 반부패 비서관이 하거나 공직기강 비서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정비서관이 했습니다. 친노인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했습니다. 원래 민정비서관은 반부패 비서관이나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민정수석의 지휘를 받지만 이 차단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쪽에서 하는 일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알고 그것도 공문도 아니고 전화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표가 그러니까 당시 금융위원장이 최종구 씨인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 보고를 받고서 그냥 사표를 받아버립니다. 원래 비위 통보가 있으면 그 사람을 또다시 그 부처에서 감찰을 해서 이 사람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정말 뭐 수사 의뢰를 할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뭐 품위유지 위반 뭐 이런 그 부분이 적발이 되면 그냥 사표를 받는 게 의원 면직이 아니고 그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사표를 받아주고 그 다음 달에 2018년 4월 그 다음 달에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정무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으로 영전을 합니다. 그 자리는 보통 1급 정도가 가는 자리입니다. 영전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2018년 3월이죠. 그러니까 유재수 씨가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사표를 내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바로 그 시점에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울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실 등 5곳을 압수수색합니다. 갑자기 그게 3월 16일입니다. 3월 16일은 김기현 울산시장이 한국당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공천장을 받는 날입니다. 이날 5곳을 압수수색합니다. 김기현 울산시장 주변. 압수수색. 범죄 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때 그 수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데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때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2018년 3월달에. 무슨 얘기냐면
당시 민주당 후보는 송철호 변호사인데 송철호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입니다. 친구. 응? 이른바 인권 변호사 3인방 하면 노무현, 문재인, 송철호 이럴 정도로 오랜 친구였는데 2012년에 그러니까 2012년에도 그 송철호 씨가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송철호 씨의 후원회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도 친구고 조국 민정수석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후원회장을 맡을 정도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진술을 받은 내용에 의하면 그때 이 김기현 울산시장 수사가 청와대 하명수사였다는 겁니다. 하명수사. 하명수사 뭔지 아시죠? 청와대에서 지시를 내려서 수사에 착수하는 겁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검찰의 수사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고 경찰에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수사를 맡게 된 것이고 그때도 밝혀진 것은 황운하 청장이 송철호 후보를 몇 차례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엇일까요? 합리적 의심을 해보자면 만나서 결국 김기현 현 울산시장, 당시 울산시장을 어떻게 하면 수사를 통해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꺾을 수 있겠는가? 그거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황운하 청장은 그게 아니고 뭐 자기가 울산청장에 취임해서 뭐 인사 겸해서 이렇게 만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왜 민주당 후보, 그 당시에 민주당 후보가 그 당시에 집권당이었습니다. 집권당 후보를 왜 만났습니까? 왜 그 사람만 만났습니까? 그럼 김기현 당시 현역 울산시장은 왜 안 만나고 그 당시 집권당 후보만 만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가? 근데 3월 16일 날 그 사람 주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청와대 하명수사였음이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3월 달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유재수 금융정책국장의 사표, 물론 그건 좀 직전 얘기지만 그 부분은 덮고 김기현 울산시장의 이 비리 혐의 부분은 하명수사를 통해서 잡아라. 결국 이렇게 한 결과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2019년 11월 이 시점에 보면 어떻습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덮었던 유재수 당시 금융정책국장의 비위 사실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로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융위원회가 관할하는 그 업체, 사모펀드 업체죠. 사모펀드 업체, 그 다음에 창업투자자문사 이런 데들로부터 그 뭐 자녀 유학비, 그 다음에 미국 항공료, 그 다음에 뭐 KTX 비용, 심지어는 택시비 이런 것까지도 전부 후원, 지원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은 당시에 민정수석실의 특감반원들이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유재수 씨가 검찰에 얼마 전에 불려갔었죠. 거기서도 그 받은 사실들은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가관계가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검찰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당시 특감반원들도 대가관계가 있다고 봤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바로 그런 것들을 받았던 그 사모펀드 회사나 아니면 창업투자자문사 같은 데서는 또 유재수 씨 아들이 거기서 인턴도 했습니다. 뭐 그 인턴은 또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 모르겠으나 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다 또 어느 회사에는 자기 동생을 취직시켰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란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법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가관계, 뇌물이 되는 것이고 그 사모펀드 회사 중에 하나는 또 금융위원회로부터 표창장까지 받습니다. 이런 게 다 주고받기식 대가관계 아니었느냐 하는 사실들이 지금 하나둘씩 들어가고 오늘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합니다. 유재수 씨에 대해서. 뭐 이것도 기각이 되면 이상한 일이죠.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 가능성은 친문 핵심들과 매우 친하다는 것이 바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 언제든지 있죠. 만약에 이것도 잘못 다루다가는 친문 핵심들이
검찰이나 이런 곳에 온갖 압력을 넣어서 이 사건 자체가 이상한 곳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영장이 당연히 발부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뭐 그거는 오늘 심사를 받습니다만 오늘 밤늦게나 뭐 나오겠죠. 자, 바로 이런 상황인데 그럼 황운하 울산청장, 현재 대전지방경찰청장입니다. 이 사람이 손을 댔던 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해서 2018년 5월이면 한 달 전입니다. 지방선거 한 달 전에 경찰이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과 측근들에 대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깁니다. 사건을. 선거 한 달 전에. 선거 석 달 전에 5곳을 압수수색을 하고 지방에서 5곳 압수수색하면요. 정말 대대적인 압수수색입니다. 압수수색을 하고 선거 한 달 전에 동생하고 그 당시 현역 시장의 동생과 그 다음에 측근들을 기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검찰에 넘깁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니까 당시에 울산시장이요. 송철호 민주당 후보하고 15%포인트 정도 차이 난다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여론조사들이 많고 김기현 울산시장은 당연히 당선이 된다. 다들 이렇게 꼽고 있었을 텐데 이 격차가 왜냐하면 계속해서 현역 울산시장의 측근들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받는다는 게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격차가 줄더니 급기야는 역전이 돼서 송철호 후보가 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찰에 넘겼으니까 이 사건을 검찰이 상세히 들여다본 결과 이거는 사건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올해 3월쯤에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무혐의. 아예 기소조차 못했습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덮었던 것은 이 시점에 보니까 이거는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 덮었다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조국 민정수석이 이거 수사해봐라 범죄 첩보다 해서 내려보낸 것은 이 시점에 보니까 무혐의가 됐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은 일처리를 거꾸로 하는 사람이 되겠죠. 내지는 무능하거나 내지는 어느 진영에 확실하게 빠져 있어서 도대체 구분이 안 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게 결국 입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당시에 울산시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선출직입니다. 대통령 민정수석실 거기에 특감반월에 감찰 대상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선출직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담당해야 될 것은 고위공직자들입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벗어난 선출직에 대해서 범죄 첩보 이렇게 내려보낸 것 이게 월권이다. 지금 그런 평가가 그쪽에서 내려지고 있습니다. 월권. 그런가 하면 이거는 사찰 아닌가요? 사찰. 저는 사찰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찰이 뭐 법률적인 개념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우리가 봐왔지만 민정수석실이라는 곳이 원래 굉장히 이런 사안 자체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일을 다 만약에 정말 탈탈 털기로만 하면 제가 기자 경험으로 볼 때 안 걸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조국 민정수석이 한 일도 일견 뭐 이해가 된다 이렇게 하는 측면은 있지만 적어도 이렇게 완벽하게 거꾸로 판단을 한 민정수석은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민정수석 지금 전 법무부 장관이 됐고 지금은 자연인 서울대 교수가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고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당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수사했던 이 사건의 과연 전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걸 들여다본다고 하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이렇게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난 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는 대통령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행한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도 전혀 손색이 없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을 될 테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황운하 지금 대전지방경찰청장은 내년 이제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내년 민주당 공천으로 대전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당장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명예퇴직도 불가능하고 그 자리를 조용히 내려놓고 수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경찰대 출신 중에서 잘 나가는 선두주자였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이런 식으로 집권당 후보와 어찌 보면 결탁을 한 것인데 그 사람의 공직 생활의 마지막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 때문에 뭐 안타까움마저 드는데, 법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엄정해야 됩니다. 이런 정치 공작은 2019년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